네, 안녕하세요. 저 프로포인트의 SE 원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키워드가 좀 그래서 좀 제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프로포인트 입장에서 AI랑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뭐 요즘에는 많이들 쓰시니까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같은 사람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AI가 있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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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의도로 AI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풀포인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제품 안에서도 그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폴포인트가 AI의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풀포인트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라서 풀포인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메일 보안을 위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메일 보안에서는 글로벌 탑 1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직 쿼드런트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항상 풀포인트가 최상단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시큐리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메일 기능에 대해서 방어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는 스팸 필터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 유사 도메인을 가지고 우리인 척해서 사기를 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후 대응 측면에서 클릭했을 때 샌드박스를 다시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이 위협 이메일에 대해서 일괄 회수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들이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이고 이메일 시큐리티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데이터 시큐리티 부분인데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는 그 DLP 기능이 이쪽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DLP랑 뭐 인사이드 스레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내부자 위협 보호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랑 이제 AI랑 관련돼서는 DSPM이랑 뭐 AI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데이터 시큐리티 패키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프로포인트가 한 해 했었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세로로 나열되는 마켓 어댑션 기능 자료들도 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오늘 주제랑 조금 관련 있는 것들은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랑 데이터 시큐리티에 보여주는 데이터 수치가 좀 더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위협들을 확인했고 하는 지표들이 데이터 시큐리티랑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부분에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1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게 좀 뭐 트래픽이나 뭐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이메일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200KB 정도 되는 걸 감안을 하면 2.1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AI 엔진을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 AI의 한 축을 이런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AI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장표를 제가 바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장표대로 조금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그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제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AI랑 젠 AI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나 젠 AI 같은 것들은 그 한때 흐름으로 지나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핵심 역량으로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보안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AI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니까 새로운 측면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챙겨야 될 것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프로포인트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도 후반부에서는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장표랑 요 다음 장표랑 해가지고 AI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표에서는 주요한 회사들에서 어떤 AI 위협을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위협들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한 2023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보안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답하시기를 75%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공격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85% 정도 대략 85% 정도는 AI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문구처럼 IBM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팀에서 발표한 자료, 그 피싱과 관련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5분 만에 프롬프트 5개로 굉장히 효과적인 피싱 메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는 아이덴티티 임퍼스네이션이 그 IBM 자료랑 조금 매치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메일 안에 악성 코드나 URL이나 뭐 이런 걸 첨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문장만으로 사기성 메일을 보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 대표인데 어디로 송금을 해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본 POC에서 본 내용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링크를 저한테 전달해주면 거기서 업무 지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던가, 가짜 메일입니다. 실제 의도한 메일 아닙니다. 이런 형식의 메일들을 이제 제네AI가 등장함으로써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 쪽에서의 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패스겐이라는 AI 기준 툴이 있었습니다. ML 기반의 AI 툴이 있는데 여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인 복잡도를 가진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걸 1분 만에 51%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지금 우리가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패스워드를 앞으로도 계속 인증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패스워드가 만들어내는 머레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제가 명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 맘마라는 그 머레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근데 요게 나왔을 그 시점에 엔드포인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 머레어를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보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번째 이제 데이터 프라이시 측면에서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 AI 툴을 배포를 했고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내부의 누군가는 업무를 위해서 AI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의도는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다른 의도로 의도치 않게 데이터가 유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그럼 AI를 보호하는데 AI를 도입하는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설문조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기업 사이즈로는 한 500명 이상,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하는 규모이고 응답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테크랑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세요. CIS나 CIO나 등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70%는 이제 AI 관련돼서 최적화된 거버넌스가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중에 이제 39%는 최적화가 아니라 아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도입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박스로 쳐놓은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도입하고 12개월 동안은 AI 도구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50% 정도가 답을 해주셨어요. 이 50%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은 큰 박스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상단에는 이제 데이터 유출이나 섀도우 AI나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하단에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은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들이고, 하단은 외부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외부도 외부죠. 외부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체계들이 이미 많이 갖춰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AI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장표, 그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 축이 되는 것들, 또 하나는 그 데이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말씀드릴 것도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다른 방법들보다 피싱이 월등히 더 높게 수치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공격자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시도를 할 건데, 그 중에 피싱이 가장 선호되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피싱이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A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싱 얘기가 와서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젠 AI로 인해서 피싱 이메일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공격자들이 이런 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걸렸다라고 한다면, 아까 IBM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만에 피싱 메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첫 번째 메일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두 번째 메일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젠 AI로 현격하게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서도 피싱은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또 그 공격자들은 피싱을 하나의 채널로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저희 자료는 아니고, 스팸 GPT나 웜 GPT라는 툴들이 있어요. 프로드 GPT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격자들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게 아니라 이런 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많이 예전부터 보셨다고 하면, 그 외국 사람이나 외국에서 전달되는 메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문장의 어색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쉽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메일들을 보게 되면 그 첨부 파일이나 악성 파일 없이, 악성 링크 없이 그냥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메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문장 안에서는 뭐 예전에는 이런 문장 형태의 메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런 걸 주로 이제 문자열 기반으로 대응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메일 형태가 젠 AI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 계속 문장의 형태도 바뀌고 문장도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열 대응을 한다는 거는 약간 사후 대응 측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파란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런 건데, 저희가 프로포인트가 어떻게 이런 메일을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표인데, 이 메일 안에서, 메일 본문 안에서 그 악성 링크가 없고 첨부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본문 안에서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우리 CEO가 아닌데 CEO인 것처럼 메일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탐지를 해서 이런 것들은 악성이다라고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AI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제 뒷장 슬라이드에서 또 나와 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표는 아닌데 요 장표를 제가 어저께 업데이트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프롬프트 인젝션인데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메일 요즘에 보게 되면 지메일도 마찬가지고 아웃룩도 마찬가지고 그 GPT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요약도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메일을 보낼 때 거기다가 누군가가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 프롬프트에 전달할 메시지를 숨겨서 보낼 수도 있어요. 메일 바디는 그 거기에는 이제 위에 사용자가 보는 수신자가 보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문장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숨겨서 이제 프롬프트에 전달 메시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문장을 정상적으로 다 쓰고 이메일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다 쓰고 그리고 맺음말까지 쓰고 한 엔터 한 100번, 1000번 쭉 내린 다음에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그 이메일을 검은색으로 쓰는 게 아니라 흰색 폰트로 글씨를 쓰게 되면 그 메일 수신자는 이거를 읽지 못해요. 읽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떻게 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놓치고 넘어갈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일을 만약에 수신하게 되고 그리고 AI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AI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뭐 D 드라이브를 삭제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GPT나 이런 데서 다 세이프가드가 반영이 돼 있어서 쉽게 뚫리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메일을 보시게 되면 아까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이메일이에요. 첨부 파일도 없고 아마도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문장도 자연스러울 거고 악성 링크도 없고 일반적인 메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중간중간 특징이 되는 메시지들이 텍스트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뭐 급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원래 어디 뱅크를 통해서 송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으로 보내달라거나 어디 페이로 보내달라거나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위협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장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수발신자에 대한 관계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존에 계속 메일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그럼 이런 메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풀포인트는 AI 엔진을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넥서스라고 하는 게 풀포인트가 사용하는 AI 엔진 이름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게 되는데 랭귀지 모델이나 릴레이션십 그래프나 컴퓨터 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 바디에 이메일 본문에 그런 이상한 징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 그래프는 메일을 주고받은 발신자 간에 주고받은 이력이 기존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송금을 해줘라고 하는 문자가 생긴다고 메일이 수신된다고 하면 얘를 이제 이상이라고 조금 더 이상의 지표 이상이라고 보는 그 기준치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넥서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 AI 엔진이 있는데 얘는 이미지를 주로 탐지를 하게 돼요. 그 문자열 기반의 필터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메일 메시지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메시지를 얼핏 봐서는 그냥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이 이미지 형태로 붙여 있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그 스트링 기반의 문자열 기반의 탐지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최근에는 그 QR 코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QR 코드를 통해서 악성 링크를 안에다 심어놓고 그러고 나서
사용자한테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QR 코드 안에 있는 악성 링크를 컴퓨터 비전이라는 AI 엔진이 확인을 해서 샌드박스를 돌리다든가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알려지지 않은 행위를 분석한다거나 알려진 위협이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같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메일을 분석하는 핵심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메일이 악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판단하는데 활용이 되고, 이게 AI 저희 자체적으로 탑재한 AI 기준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보게 되면 아까는 이제 엔진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 딜리버리랑 포스트 딜리버리라고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메일을 수신하고 수신한 다음에 메일 박스에 저장이 되고,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메일을 사용자가 클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 이제 기존에는 메일을 수신하는 관점에서 많이 보안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메일을 수신한 이후에도 얘가 다시 한번 그 악성 행위가 일어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링크가 메일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링크가 보낼 당시에 메일 게이트웨이를 지나가는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깨끗한 링크여서 메일이 정상적으로 메일 사서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클릭할 수 있는 환경이 됐겠죠.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메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 링크를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샌드박스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사전 대응도 같이 하게 되고 사후 대응도 같이 하게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전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AI 엔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메일이 지나가는 처리하는 과정에 AI 엔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AI 시큐리티,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메일 시큐리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관점에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데이터 시큐리티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요거는 이제 최근에 워크스페이스가 우리들의 업무 환경이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표인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앱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GPT 같은 그 AI 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우리 업무 환경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회사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AI가 붙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휴먼 센트릭 시큐리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메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대응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휴먼 센트릭 시큐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AI도 사람이랑 동일한 주체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인트에서는 그 휴먼 앤 에이전트 센트릭 시큐리티로 개념이 조금 확장돼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한테, 그러니까 인간한테 일어나는 리스크나 AI한테 일어나는 리스크나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시큐리티를 제공을 할 때 에이전트를 보호할 수 있는, AI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시큐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인트는 그 AI 무결성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건데, AI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포인트에서는 이런 무결성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어디를 접속하려고 하는지, 최종적으로 AI한테 내린 명령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이 범위 안에 준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포인트가 얘기하는 AI 시큐리티는 이런 AI 무결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준수가 됐을 때 AI에 대한 무결성이 지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실패됐다라고 하면
AI에 대한 무결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시큐리티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의 이제 AI 시대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기존의 데이터 통제했을 때 많이 사용하셨던 DLP 영역도 보이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DSPM이나 AI 거버넌스 측면의 기능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프로포인트는 AI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AI만 따로 떼어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통제랑 AI랑 같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DLP랑 AI 기능이 같은 데이터 패키지 안에 묶여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PM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식별을 하고 여기서 민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민감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DSPM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AI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 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AI 앱은 어떤 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승인하건 승인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AI들이 어떤 데이터, 우리 내부에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DLP 측면에서도 같이 보게 되면 DLP는 뭐 기존에 많이 쓰셔서 익숙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DLP도 이제 여러 채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메일도 있고 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채널로 해서 저희가 통합된 에이전트로 해서 모든 채널을 멀티 채널 다 커버하는 보안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스레드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내부 사용자에 의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패키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AI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능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데이터 측면에서는 기존에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 가지고 AI 측면에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대시보드에서 보여주는 것들인데 가시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AI가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뭐 쉐어포인트도 보시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이런 공용 드라이브에 혹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어떤 AI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지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허용한 AI 앱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 AI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내부에 얼마나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해서 사용하지 않는 AI들을 제거하고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안팀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기능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좀 데이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DSPM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를 통해서 현재 흐르고 있는 건지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보실 수 있어요. AI나 사용자가 현재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액세스를 하는 거는 정당한 액세스인 건지 혹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액세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허용된 액세스가 과도하게 열려 있어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AI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AI에 대한 그 형상 관리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를 도입하실 때 AI가 우리 보안팀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도록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AI 시큐리티 프로포인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통틀어서 종합해서 보자면 현재 이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측면에서 DSPM이랑 AI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의 데이터를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되고, DLP에서 이제 멀티 채널을 모두 다 커버하는 DLP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스레드 매니지먼트를 활용해서 내부자 위협 보호를 같이
대응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 밑에 이제 사토리 에이전트라고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사토리 에이전트는 풀포인트가 솔루션 안에서 반영한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토리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LP나 ITM에서 얼럿이 수백 개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혹은 관리자가 이 로그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토리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을 다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필터를 합니다. 일자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그 다음부터 이제 로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로드도 좀 이런 저희 AI 기능을 통해서 업무로드 줄여갈 수 있고, 이 사토리 에이전트는 지금 DLP 측면에서만 그 데이터 프로텍션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메일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저희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포인트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에서 이메일이랑 이거와 관련된 협업 툴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하고, 저희가 이메일 AI 기반의 기능으로 해서 뭐 기존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자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큐리티랑 AI 시큐리티를 복합적으로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 추가로 들어온 AI라는 기능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뭐 내용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고 다 축약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아마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가시면 정면에 저희 파트너랑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있다라고 하면 저희 정면에 나오시면 정면에 있으니까 그쪽 부스 찾아주셔서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